창밖에는 이른 봄의 바람이 잔잔히 스쳐갔다. 흐린 날씨 탓인지 마당에 매화도 고개를 숙인 채 피어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아니, 그 고요함은 마치 숨죽인 시간처럼 어딘가 불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순애 씨는 거실 한편 오래된 나무의자에 앉아 작은 달력의 날짜를 손끝으로 짚고 있었다. 종일 외부와 단절된 이 집 안에서 하루의 흐름은 오직 그 달력의 숫자만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간은 자꾸만 앞질러 달아났다.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방금 전 일인지 지난주 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순애 씨는 이제 숫자가 자꾸 흐려 보였다. 머릿속엔 안개처럼 엉킨 기억이 가끔씩 들쑥날쑥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다. 가스불을 껐는지 약을 먹었는지 문을 잠갔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말끝을 흐릴 때마다, 무언가를 자꾸 잊어갈 때마다 주변은 조심스레 뒷걸음질 쳤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거리두기였지만 그 속엔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안방에서는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며느리 나영 씨의 목소리였다. 여보, 너무 피곤하겠다. 엄마는 내가 잘 챙길게요. 익숙한 말투, 정돈된 태도, 미소 섞인 어조. 그런 말들이 오고 갈 때마다 순애 씨는 모르게 숨을 삼켰다. 마치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로만 축소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꼭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관리되어야 할 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순애 씨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을 꺼낼 자신이 없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문장이 엉키고 생각이 채 정리되기 전에 혀끝에서 사라졌다. 무엇보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두려웠다. 아직은 누군가의 엄마로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다. 고개를 조용히 숙인 채 며느리의 부드러운 말투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늘 친절한 사람, 식사도 약 챙기는 것도 잊지 않고 챙기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나영 씨는 참 좋은 며느리였다. 그러나 눈빛은 가끔 달랐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 안이 조용해지면 마주하는 그 눈빛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한 번은 물컵을 엎질렀을 때였다. 조용히 물티슈를 들고 오며 말없이 바닥을 닦던 그 손끝이 묘하게 매서웠다. 말 한마디 없이 휙 돌아서는 걸음이 짜증이 배인 듯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도 분명한 건 아니었다. 순애 씨는 스스로에게 자꾸 되물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착각하는 걸까? 생각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다.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문득 등에 싸늘한 기운이 스쳤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일상적인 하루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주 작고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람이 들이치는 창문 틈처럼 언젠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서서히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오전 순애 씨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밥알이 퍼진 흰죽 한 그릇이 숟가락 한 번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은 어느새 식탁 위에 내려앉았고 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가슴 깊은 곳에서 또각또각 맴도는 낯선 고요함이 자리를 채웠다. 그 정적을 가장 먼저 깬 것은 나영 씨의 목소리였다. 제발 방에서 좀 나오지 마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말은 짧았고 눈빛은 매서웠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탁 위의 숟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순애 씨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놀라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보다 더 서늘한 감정. 마치 벽을 보고 혼자 서 있는 기분 때문이었다. 분명히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투에서 당신은 불편한 존재예요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다. 그런 식의 문장이 최근 부쩍 늘었다. 어제 또 가스불 안 끄셨죠? 진짜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알아들으세요? 귀도 안 들려요? 그 말들엔 이렇다 할 욕설도 고성이 섞이지 않았다. 그러나 감정은 분명했다. 짜증과 혐오, 그리고 피로. 순애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는 최대한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마저 무시당한 듯 허무하게 닫혔다. 이젠 문을 닫는 일조차도 주변 눈치를 살피며 해야 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둑했고 공기는 차가웠다.
조용히 벽에 기대 앉은 순애 씨는 이불 끝자락을 손에 꼭 쥐었다. 그렇게라도 현실을 붙잡고 싶었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기억이 들쑥날쑥 떠올랐다. 분명히 자신이 직접 껐던 가스불이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몰아붙일 때면 말문이 막혔다. 아니에요. 제가 껐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확신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두려웠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순애 씨에겐 감각이 흐릿했다. 창밖의 햇빛이 점점 기울어가는 속도보다도 더 느리게 하루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자꾸만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점점 더 존재가 옅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고 짐이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은 며느리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다 말고 멈추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내려가는 소리, 말없이 되돌아가는 그 걸음에 담긴 냉담함이 마음에 박혀버렸다. 문을 열었다가 닫는 것보다 애초에 문 앞에서 멈춘 발소리가 훨씬 더 상처가 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당신은 불필요한 존재예요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순애 씨는 이불을 다시 덮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사랑받을 권리조차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참고 참았다. 아직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곧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주방 바닥은 타일로 마감돼 있었다. 세제가 묻은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스며나와 바닥은 살짝 미끄러워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조심했겠지만 그날따라 순애 씨는 몸의 중심을 잘 잡지 못했다. 손에는 찬장 위에서 꺼낸 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고 반대 손으로는 흐릿한 시야를 더듬으며 천천히 발을 옮기고 있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도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도 그때는 느끼지 못했다. 발이 휘청이는 순간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몸이 기울며 그릇이 먼저 바닥을 향해 떨어졌고 곧이어 순애 씨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다. 찬 바닥의 감각이 날카롭게 퍼지며 온몸을 덮었다. 순식간에 퍼진 통증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 것은 그 뒤에 들린 목소리였다. 쇼 그만하세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그 말은 평소보다 훨씬 건조하고 차가웠다. 아무런 다급함도 놀라움도 섞이지 않은 채 마치 지루한 일상 중 하나처럼 흘러나왔다. 고개를 든 순애 씨의 시야 너머에는 나영 씨가 서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냉담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떤 감정도 관심도 담기지 않은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성가신 물건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동안 나영 씨는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주방문 너머로 유턴하듯 돌아섰다. 문턱을 지나며 내뱉은 마지막 말은 더욱 차가웠다. 치매라더니 진짜 연기도 수준급이시네. 그 말은 마치 독처럼 천천히 퍼졌다. 순애 씨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져버린 느낌이었다. 바닥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절망은 그 도움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몇 분쯤 지났을까? 몸을 겨우 일으켜 부엌 문을 붙잡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살아있는 모든 세포가 자기를 탓하는 듯했다. 그러나 방에 들어서고 문을 닫는 순간 문득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다. 거실 구석에 놓인 검은색 장식장 위에 작은 홈캠. 그날 막내 손자가 설치해 놓은 그 캠이 분명히 주방 쪽까지 촬영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희미한 기대감이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혹시라도 방금 그 장면이 녹화되었다면, 비록 현실은 부정당하고 있지만 그 영상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더는 말로는 증명할 수 없는 하루하루 속에서 그 하나의 영상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작스레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순애 씨는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홈캠 앱을 열고 영상 목록을 뒤적였다.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미끄러지는 모습, 넘어진 채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나영 씨의 목소리까지.
전부 또렷이 담겨 있었다. 그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동안 입술은 꽉 다물린 채였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물은 지금껏 쌓여온 날들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깊은 숨을 쉬며 작은 USB를 하나 꺼내 들었다. 마음속에 길고 무거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던 다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말 대신 보여줄 무언가가 생긴 순간부터 순애 씨는 아주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USB는 손바닥 안에서 유난히 작고 가벼웠다. 그러나 순애 씨에게 그 조각은 삶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던 것에서 처음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장면은 말보다 강했고 억울함을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에 준비했다.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천천히 침대 아래에서 작은 금고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예전부터 간직해온 오래된 편지들, 가족사진, 남편이 생전에 남긴 시계와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순애 씨는 그 위에 USB를 올려두었다. 마치 가장 아픈 기억이 되어버린 하루를 한쪽에 접어두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다시 펴질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나 약을 챙기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말없이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 나영 씨는 변함없이 두 얼굴을 오갔다. 남편 상훈 씨 앞에서는 살가운 말투로 순애 씨를 챙기는 척했고 아이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출근하거나 등교한 뒤 집에 남겨진 단 둘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텁텁하고 숨이 막혔다. 말이 줄어들고 눈빛은 더 냉담해졌다. 며칠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불안 때문인지 나영 씨는 더욱 날카로운 기색을 드러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또 무슨 생각하세요? 라는 말이 종종 날아들었다. 그 말은 관심이 아니라 경계였다. 순애 씨는 여전히 침묵으로 답했다. 그저 마음속에서만 질문을 되풀이했다. 말하면 누가 믿을까? 보여줘야만 한다. 그제서야 진짜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순애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세고 있었다. USB를 꺼내야 할 날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보여줘야 한다는 감정이 조금씩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실은 숨겨진 채 쌓여갔다. 그리고 그 쌓임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요한 폭발로 변하고 있었다. 밤이면 자주 깨었다. 꿈속에서조차 넘어진 순간이 반복되었다. 나영 씨의 말, 싸늘한 눈빛, 외면하는 뒷모습. 눈을 떠도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했다. 불을 켜고 이불을 걷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만 마음이 가라앉았다. 어느 날은 새벽녘 USB를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다. 그 작은 물체 안에 자신이 겪은 모든 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기이하면서도 기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상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저녁은 우리 셋이 같이 먹자. 그 말에 이어진 나영 씨의 웃음. 아이의 제잘거림.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된 아침이었지만 순애 씨는 알 수 없는 직감에 사로잡혔다. 그날이 다가왔다는 느낌이었다. 스스로 정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준비된 날? 햇빛이 느릿하게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순애 씨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조용히 USB를 손에 쥐었다. 몇 번이나 주저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괜찮을까? 나를 믿어줄까? 그 두려움과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다는 감정이 더 크게 부풀어 있었다. 그날 저녁, 순애 씨는 가족이 모인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따뜻한 음식 냄새와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심한 듯 평화로운 대화들, 그 정경 속에 단 하나의 예고되지 않은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조촐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순애 씨는 찜닭을 만들기 위해 2시간 넘게 불 앞에 서 있었고 잡채는 식지 않도록 수시로 데웠다. 겉보기엔 평온한 생일 저녁상이었지만 순애 씨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감정의 떨림이 아니라 긴장을 감추기 위한 떨림이었다. 고요함은 언제나처럼 주방과 거실 사이를 메우고 있었고 그 정적을 깨는 건 아이의 웃음소리와 상훈 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랫소리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영 씨는 능숙한 말투로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요. 겉으로는 살가운 말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얄팍한 친절은 어딘지 모르게 비어 있었다. 그러나 순애 씨는 오늘만큼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손가방을 조심스레 열었다. 가방에서 꺼낸 것은 작은 USB였다. 금속 특유의 무광 표면이 저녁 햇빛에 반짝였다. 손에 꼭 쥐고 있던 그것을 조용히 테이블 위로 꺼내며 순애 씨는 말했다. 이거 예전 사진 좀 정리했어. 창훈아, 내 생일이기도 하고 너 어릴 때 영상도 조금 있을 거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그 말에는 어떠한 감정의 파동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담담했고 차분했다. 너무나 평범한 말투였기에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두가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순애 씨는 USB를 테이블 가장자리로 밀어두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이는 천진하게 사진 나오는 거야? 우리 TV에서 봐요. 하고 환호했지만 상훈 씨는 USB를 손에 쥐고 잠시 멈칫했다. 어릴 적 영상이라니, 생일이라는 말과 겹쳐지는 그 말은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게 만들었다. 나영 씨 역시 잠시 놀란 듯했지만 금세 얼굴에 다시 웃음을 띠며 리모컨을 들었다. 그럼 얼른 틀어볼까요? 아이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순간 거실은 부드러운 정적에 잠겼다. TV 화면에 나타난 첫 화면은 집 안을 비추는 홈캠의 영상이었다. 날짜는 얼마 전 어느 아침, 화면 속 순애 씨가 주방에 서 있는 장면이었다. 식탁 위에 있던 물컵, 꺼내던 그릇, 천천히 움직이던 모습, 그리고 이내 균형을 잃고 넘어진 순간이 정지화면처럼 재현되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영상은 끊김없이 계속 이어졌다. 주방 입구에 나타난 나영 씨, 그리고 들려오는 차디찬 목소리, 쇼 그만하세요. 그 말은 집 안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싸늘한 어조였다. 순간 아이는 놀란 듯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했다. 창훈 씨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TV 화면 속에서는 그저 정적만 흘렀다. 순애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장면, 말없이 일어서려 애쓰는 모습, 그리고 돌아서는 나영 씨의 뒷모습까지. 영상이 끝났을 땐 거실이 완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시고 눈은 허공을 떠돌았다. 말문이 막힌 나영 씨는 급히 아이에게 안방 가서 책 보자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상훈 씨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다. 순애 씨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어떤 해명도, 비난도, 고발조의 표현도 없었다. 그저 USB 하나만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한 조각의 진실이 말보다 강했다.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던 날들이 그 영상 단 몇 분 안에 모두 응축되어 터져나왔다. 그 순간 거실을 둘러싼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세 사람 사이에 오래도록 무시되어 온 균열이 명확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무거운 공기가 집 안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거실 한복판에는 여전히 USB가 놓여 있었고 TV 화면은 꺼졌지만 그 여우는 뿌연 안개처럼 식탁 위에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듯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었다. 창훈 씨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생일이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은 이제 굳어버린 석상 같았다.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뺨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테이블 밑에서 조용히 쥐어졌다 펴지기를 반복했다. 저건 뭐야? 조용히 터진 말 한마디는 의문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확인하고자 내뱉은 속말에 가까웠다. 그 말에 나영 씨는 입술을 떼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입꼬리가 꿈틀거렸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가 결국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건 오해예요. 그날은 좀 힘든 날이었고 상황이. 그 말은 시작되자마자 공중에서 무너졌다. 순애 씨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상훈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더 많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상훈 씨 스스로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왜 몰랐는지,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나영 씨는 이제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다.
손을 내저으며 급히 말을 잇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위험해서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요?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궁지에 몰린 방어가 깔려 있었다. 변명은 길어졌고 억지스러운 설명은 점점 논리를 잃어갔다. 상훈 씨의 얼굴은 굳은 채 그대로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이 이마를 짚었고 등은 서서히 구부정해졌다. 눈꺼풀을 꼭 감은 채 마치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 자세는 참담했고 안타까웠고 무엇보다 깊은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엄마 상훈 씨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순애 씨를 바라봤다. 그제야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한 것이었다. 그 안에 담긴 무언의 외침이 가슴을 찔렀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참아온 감정이 이제 막 눈가에 차오르고 있었다. 한동안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어머니의 손은 식탁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상훈 씨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다. 순애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고발이 되고 있었다. 말보다 진실했던 표정, 그리고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듯한 그 눈빛은 상훈 씨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나영 씨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상훈 씨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가지 마.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낮고 잠긴 목소리였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영 씨는 멈춰섰다. 그 말 속에는 실망, 충격,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마치 짙은 안개처럼 침잠해 있었다.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조차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각자의 시선은 엇갈렸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침잠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이 가족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어떤 믿음은 깨졌고 어떤 감정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었다. 거실은 오래도록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고 바깥의 어스름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 따뜻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 식어 있었다. 나영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상훈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끝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무의식적이었고 자책의 그림자를 그리는 듯했다. 순애 씨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허리는 반듯했고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곱게 모아져 있었고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흘려보낸 나날들이 이제야 겨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건 상훈 씨의 목소리였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마치 죄를 짓고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절박하게. 엄마, 그 한마디에 순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주한 눈빛 속에서 상훈 씨는 무너지고 있었다. 두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힘겨워 보였다. 이내 상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애 씨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그리고 강하게 움켜쥐었다. 엄마, 그동안 이런 일 겪고 계신 줄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후회의 결정체였다.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어머니의 시선, 말끝을 흐리던 표정, 방 안에 홀로 있던 긴 정적, 그 모든 것이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다. 왜 몰랐을까라는 질문이 쉴 새 없이 상훈 씨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눈앞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던 현실. 그것이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잔인하게 다가왔다. 순애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놓지 않았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그 손을 감싸 쥐고 있었다. 말 대신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과 깊은 한숨만이 그녀의 감정을 대변했다. 그 손에는 모든 감정이 실려 있었다. 용서, 슬픔, 체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까지. 나영 씨는 소파에 앉은 채 미동도 없었다. 상훈 씨의 눈물이 점점 굵어졌고
울음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는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고 그 순간 순애 씨의 눈가에도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억울함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오래 참고 버텨온 시간이 이제야 조금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이었다.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느낌. 아무도 믿지 않던 순간들 속에서 혼자만 간직해온 진실이 이제는 외롭지 않게 되어가는 기미.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처음으로 가족 사이에 무언가가 다시 놓이기 시작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그 시작점은 분명히 다가왔다. USB는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순애 씨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본 거구나.